실현 가능성, 이거 하나만 정말 잘 쓰시면 합격합니다. 오늘 이 팀의 케이스 스터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실현 가능성에서 내가 강점으로 강화시킬 것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분석으로 1편 문제인식 편을 다루었습니다. 문제인식 편에서 케이스 스터디 분석의 특이점으로는 창업자가 자신의 다양한 창업 경험을 통해서 기회 발견의 타당성을 도출했다는 점, 그리고 문제 정의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목표 고객에 대한 정의,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가능성과 고객 여정 지도를 통한 가능한 범위들을 제시했다는 점인데,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굳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 그리고 또 내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사업 성과 중심으로 내가 발견한 기회 요인들을 문제인식으로 잘 연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발견한 기회 요인에서 결국에는 나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고객들이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이내로 날카롭게 정의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 모든 기회 요인과 목표 고객, 문제 정의를 증거 자료 중심으로 뒷받침을 잘 시키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거를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인식을 작성할 때는 결국에는 이 기회 요인을 나의 경험, 나의 성과 중심에서 잘 연결시키기, 그리고 증거 자료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미지와 사진, 그리고 통계 자료 중심으로 잘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한 작성법을 케이스 스터디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보시다시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방안,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이 두 가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템플릿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에 있어서는 제품을 어디까지 구현을 했는지, 그리고 제작 소요 기간과 제작 방법, 그리고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하는 게 자유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유양식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표로 작성하는 것 외에 나머지 영역들은 자유형식으로 작성한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특이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기능, 효용, 성분,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결국에는 기존 대체제 또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가 무엇이 있고 이거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할 것인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케이스 스터디 분석에서 이 팀은 과연 어떻게 실현 가능성을 작성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작성 분량을 먼저 보면은 보시다시피 거의 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중간부터 이렇게 실현 가능성을 작성하기 시작을 해서 첫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5페이지 정도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1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문제인식 분량이 이 팀은 2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작성을 했는데 반해서 실현 가능성 분량은 무려 5페이지를 작성했다라는 점이죠. 저는 이 프로블럼 솔루션 이 두 가지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항상 강조드리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인식에 강점을 둘 거냐 아니면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내가 작성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 팀은 실현 가능성에 굉장히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작성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이 팀의 시사점은 결국에는 이 팀은 문제인식에서 도출했던 나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구체화해서 이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라는 게 저는 여기 이 사업계획서 케이스 스터디 분석의 특이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현 가능성에서 이 팀이 맨 처음에 작성했던 부분은 현 시점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개발 추진을 했는지에 대한 경과를 요약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봤을 때 앞부분의 문제인식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팀이 과연 어떻게 지금 개발을 해오고 있고 또 개발을 할 계획인지를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 그리고 진행 예정인 부분들을 특히 이제 협약 기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 팀이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팀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협약 기간을 통해서 이 팀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를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잘 제시된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진행 완료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는 부분, 그리고 생성형 AI 파인 튜닝을 통해서 본인들만의 맞춤 영향 AI 모델을 확보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들은 오프라인 매장 활용해가지고 현재 본인들의 가설 검증과 MVP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청창사에 본인들이 합격을 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계획에 있어서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개발과 스틱형 영양제에 대한 자체 생산, 그리고 식품 영양학 연구실과 함께 서비스 실효성을 검증해야겠다라는 이 세 가지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여기서 봤을 때 이 내용들의 구체성들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이 팀은 이 구체성을 매우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본인들은 비타밀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방식에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협약 기간 내에 개발하겠다. 그리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무엇이 있고 여기에 들어간 특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특허 출원 완료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 설명을 하고 있죠. 특허 출원 통지서 내용과 그리고 상세 내용은 지재권 명이 무엇이고 출원 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본인들이 출원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용으로 디테일하게 쓴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 특허 출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고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미지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구현했던 내용 그리고 구현할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내용이 결국에는 특허로 출원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 요약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특허 출원한 내용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셔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A4 분량에 있어서 4분의 1 사이즈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심사위원분들이 특허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특허 출원 내용을 꼼꼼하게 따질 수는 없거든요. 다만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 그리고 기술 개발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특허 출원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약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실 부분이 잘 된다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데이터 드리븐 AI 모델 편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처럼 프로세스 단계로 순차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AI 모델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팀은 기술적으로 딥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거를 드라이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다만 이 프로세스들이 구현이 되었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가 나오는지를 정량적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인들이 개발하겠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생산 예정 영양제 6종에 대해서 6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각각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협약 이후에 이렇게 만든 제품들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본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규제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개별 포장 영양제 생산하고 맞춤 영양 제공에 제약이 있으니 이 부분을 규제혁신 기업으로 활용해가지고 풀어내겠다. 그리고 풀어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선점을 위해서 3가지 단계별 계획을 통해서 이처럼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획들, 그리고 현재 본인들이 보유한 직영 오프라인 매장 2곳을 통해서 소비자 반응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활용해가지고 식단과 영양제의 MVP를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요.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처럼
프로세스 단계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앱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문진을 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식단의 영양즙과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들이 이처럼 알기 쉽게 심사위원들이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한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일정은 이렇게 제시된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순차적으로 테이블에 구성해가지고 제시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요. 결국에는 협약 기간 내에 개발 방안을 어떻게 본인들이 수립을 하고 갈 것인지, 본인들은 총 8개월이라는 이 협약 기간을 설정을 하고 1개월부터 8개월까지 어떠한 단계들의 개발 계획들을 반영하고 또 판매를 할 것인지가 이처럼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는 AI 고도화 및 정기 구독 준비를 하는 거고, 2단계로는 영양제 초도 생산을 하고, 3단계로는 온라인 콜드체인 판매인데요. 각각의 이 단계들을 이처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팀이 제시하는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이 비타밀러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쟁사 분석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차별화해서 본인들이 여기에서 위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별화 포인트는 크게 5단계의 차별화 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차별화 포인트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핵심 키워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처럼 포인트별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사 분석 매트릭스에 있어서는 비교 분석 요소로는 영양제 제공, 오프라인 매장 보유 여부, 그리고 건강 목표별 식단 컨텐츠를 비교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처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내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청창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업화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을 디테일하게 잘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앞부분에서 이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본인들이 기존에 해왔던 내용, 그리고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할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이처럼 카테고리화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풀어내는 방식이 매우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 팀은 딥테크 기술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는 매출과 투자 유치 목표가 높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작성했던 내용들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또는 스케일업 팀에서 어떤 비중으로 내가 강조를 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에서는 내가 구체성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보시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석비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스케일업과 팀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